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미콘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 차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레미콘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문의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작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레미콘 운전, 저는 일단 경력이 6년 차이고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이 세계에서 6년 차는 거의 애기와 가깝습니다. 저희 일명 말로는 초짜라고 하죠. 그런데 레미콘 운전인 거 어떤 직업이고 간에 5년 정도 이상 경력 가지면 어느 정도 이제 통밥이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짬밥, 통밥이 있다고 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미콘계에서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정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차량이기 때문에 정비나 이런 것도 손수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전자식 차량이라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제 센터에서 많이 처리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직접 수리를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대부분 센터에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지정 정비소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Q&A로 담았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레미콘 운전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궁금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에 답변을 좀 드릴게요. 레미콘 운전은 굉장히 보수적인 직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준비물은 대형 운전면허증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수면허는 아니기 때문에 대형 운전면허만 있다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여성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여요. 근데 많지는 않고 여성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직업군이 어렵다, 무섭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 고정관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군을 선택하기 앞서가지고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하시는 지인분들이 계시거나 레미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접근성이 좀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변에 아시는 분 없거나 그냥 혼자 솔로로 부딪히려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 지금부터 영상을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레미콘 운전은 보통 이제 세 가지 직군으로 나눠지거든요. 1번은 법인 차량을 운전하는 자가용 기사. 차량을 구분하는 데에는 별다른 게 없고요. 번호판을 보면 녹색깔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회사 차량이기 때문에 회사 소속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자, 두 번째는 회사 소속이지만 차량의 소유주는 나입니다. 번호판 색깔로 구분합니다. 영업용 넘버고요. 주황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는 영업용 차량, 즉 주황색이긴 하지만 회사 소속이 아닌 용차, 말 그대로 여기저기 회사를 오더를 컨펌 받아서 매일매일 돌아다니는 용차입니다. 세 가지 직군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고요. 용차 직군에서도 고정 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용차가 있습니다. 고정 용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터널 공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공서에서 꾸준하게 일하는 한 달 이상 또는 1년 이상 일해야 되는 그런 좀 약간 외진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게 이제 고정 용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월대로 받습니다. 월대는 무엇이냐면 한 달 단위로 임금을 딱 정해놓고 뭐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대신에 하루에 일하는 강도는, 업무 강도는 고정 수입이기 때문에 3회전이 될지 뭐 10회전이 될지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 세 가지 직군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얼마 버나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죠. 금액적인 부분, 얼마를 버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소속의 자가용을 운전하는 운전원 기사에 속하신 분들의 직군은 평균적으로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될 거예요. 실수령의 기준으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남바를 운영하는 지입 차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 평균을 따져야 되거든요. 이게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1년 평균 따지면 적게는 400만원부터 많게는 600, 700만원까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1년 평균 내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어느 날은 800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은 뭐 600만원, 어느 날은 뭐 400만원, 500만원, 들쭉날쭉하지만 평균적으로 쭉 수입을 따져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300만원 버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600만원 버는 데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의 차이는, 회사 소속은 매일매일 회사에 일이 있든 없든 출근을 해서 업무 스케줄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용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퇴근하고 싶을 때 웬만해서 좀 무슨 일이 사연이 있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퇴근을 쉽게 할 수 있고, 출근 시간이 그래도 조금 회사에 소속하시는 분들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약간 좀 보장되어 있는 직군이 용차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 게 회사 소속의 지입차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일 궁금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근무 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근무 시간은 저희가 8호제, 말 그대로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는 거를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은 회사마다 좀 다른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출근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회사마다 약간 편차 있긴 있겠죠. 거의 똑같은데 조별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 소속은 번호에 대한 배차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매일매일 로테이션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내가 몇 번인지 배정을 미리 알 수 있거든요. 맨 마지막 날, 그러니까 업무가 끝나는 그날 맨 마지막 순번과 내 번호 순번을 따져가지고 보통 한 차를 배차받고 출하까지 하는데 과정이 빠르면은 원차 6루배가 한꺼번에 나오는 회사는 한 3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3루배씩 끊어서 나오는 회사는 보통 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앞조가 걸렸다 그러면은 7시 반에서 7시 40분, 한 20분 전에 출근을 하고요. 뒤조가 걸렸다 그러면은 그 텀이 막조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3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평균적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어떤 텀에 따라서 내가 출근 시간이 약간 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제가 출근을 좀 늦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영업차주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차량 소유이기도 하지만 배차를 못 받으면 본인에 대한 몫이기 때문에 그냥 안 받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가 배차 받기 한 30분 전에는 미리 출근해서 차량의 상태 점검이라든지 시동이 잘 걸리는지, 바람은 잘 들어오는지, 소리는 나는 건 없는지, 그다음에 오일은 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수를 하고 전체적인 외관의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근무 날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보통 이제 저희 레미콘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1년 평균 따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주 5일째 근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무조건 쉽니다. 그리고 시간제가 있기 때문에 8시 출근, 그 다음에 5시 퇴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빨간날, 국경일, 그 다음에 5대절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무조건 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0일에서 한 24일 정도 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날 일단 어떻게 보면 임시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서는 휴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차량, 중고차량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여러가지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신차든 중고차든 캐피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거의 대부분 전액 할부로 100% 나오는 구조이거든요. 이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중장비에서는 가장 적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캐피탈에서는 100%를 할부로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율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신차가 무조건 싸고요. 3.9%에서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은 6.9%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신차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또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레미콘 차량은 영업용 남발을 별도로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세에 따라서 좀 약간의 이제 변화폭이 있는데 보통 2,500에서 3,5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날짜 기준 3월 7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00만원 정도 합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시세가 변동이 좀 심하거든요. 하루에 아침에 막 100만원, 20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것을 뭐 기다려서 구입해야 되느냐? 절대 그건 아니고요. 신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신청을 하잖아요. 차가 바로 안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대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 구형차를 신형차를 변경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차를 신청하면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2, 3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옵션 선택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양산형 차량을 구매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차량의 스타일은 오토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스틱 차량 두 종류가 있고요. 제조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랑 그 다음에 타타 대우에서 두 군데서 생산을 하고 있고, 차량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1번 타타 대우 같은 경우에는 노브스 차량이 있고요. 지금 제가 운전하는, 그 다음에 프리마의 신형인 맥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파워텍 라인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트 라인업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1억 원 초반대부터 1억 4천만원까지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1억 한 2천만원대도 있고 여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차를 선택하느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이고, 차이가 왜 나냐면 신형과 구형의 차이입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탑 모양이 좀 틀리고 구조적으로 약간 최신형 트렌드가 좀 반영된 게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일반 중형 차값 한 대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구형 차량하고 신형 차량하고 기준을 보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할부가 7년까지 되거든요. 근데 전액 할부로 들어가실 경우라면 솔직히 추천하지는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 이율이 좀 비싸기 때문에 7년 동안 매월 꾸준히 납부하는 금액이 한 22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신차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270만원인데 솔직히 500, 600 벌어가지고 거의 2, 300만원 낸다고 보시면 굉장히 좀 힘들고 남는 게 없는 장사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차를 구매하시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한 절반 정도는 자기 자본을 갖고 시작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100만원 내는 거랑 200만원 내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왜 거기서 차이가 나냐면 할부금 낼 때 비수기랑 성수기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못 벌 때는 300만원 가져갈 때도 있거든요. 거기서 할부금이 전부 다 나가면 솔직히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만원에서 한 120만원 안쪽으로 할부금 나오는 세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여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분들에겐 제가 추천해 드려요. 만약에 자기가 좀 나이가 젊고 20대 후반이거나 돈이 좀 모인 게 있다, 아니면 돈이 없는데 진짜 혈기왕성하고 패기가 넘치다, 저처럼 대리운전업을 투잡으로 할 수 있어서 할부를 한 2, 3년 내에 갚을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들 있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20대 초반에 솔로라고 하면 이 직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5일제이기 때문에 레미콘 운전과 병행해서 대리운전업을 하면서 제가 쉽게 마음 먹으면 한 3년 내에 할부금 1억 5천만원 정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 먹으면. 근데 이거는 마음가짐에 따른 틀림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틀리죠. 될 수 있다 안 됐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서 400만원씩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버는 거는 전부 다 할부금 다 내고 저축을 하거나 할부금을 다 내고, 나머지 이제 투잡으로 대리운전업이나 뭐 다른 업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이제 생활비 하시면서 하면 한 3년 안에는 거의 무조건 갚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자신이 그런 마인드나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대신에 그런 마음가짐이 없고 자기가 좀 약간 조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고 업무 시간에 대한 규칙이 좀 있고 약간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체력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반대합니다. 하지 마세요. 되게 힘들어요. 자, 이번에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보통 이제 유지보수라고 하면은 차량의 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1년간 정비비용 이런 것들의 제반 비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어 소모품 교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1년 내에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들어가는 비용은 1년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 바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나이나 경력이나 아니면은 사고 유무에 따라서 좀 틀린데, 본인이 경력이 좀 없고 사고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400만원 정도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력이 없고 사고 이력이 없다, 근데 나이가 젊어요. 그러면 한 3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가 한 중반, 30대 중후반부터 시작하고 경력이 있다, 대형차 면허가 경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또 틀려요. 인정 기준을 조금 각 회사마다 다르게 보는데, 그래도 대리운, 이거 대형 레미콘 형태로 들어가면은 글쎄 한 300만원 정도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매년마다 감가가 굉장히 많이 돼요. 보험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지나면 100만원대 한 중반대까지 떨어지고 5년차부터는 100만원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제 기준에 올해 갱신 기준으로 봤을 때 110만원 정도 발생되거든요. 아직까지 무사였고이기 때문에 110만원 정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 그 다음에 사고 유무, 그 다음에 대형 매너를 취득해서 대형차에 대한 경력 유무에 따라서 보험료는 반드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300만원 정도 들어가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경정비 비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은 바로 엔진오일 교환 및 각종 오일 교환인데요. 1년에 최소한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년 기준으로 엔진오일 교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타이어 교체 비용인데요. 타이어는 평균 2년에 한 번씩 교환을 하는데 앞 타이어, 뒷 타이어 별도이기 때문에요. 가격은 조금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동일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짝당 타이어 비용이 한 27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앞뒤 구분 없이 총 타이어 개수는 10짝입니다. 10짝이기 때문에 가격 나오죠? 270만원이네요. 그죠? 10짝 기준으로. 그래서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기타 비용은 뭐 소모품 비용 외에 뭐 자잘자잘한 것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크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비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 외에 뭐 정비 비용,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거를 제외하고 기타 비용 설명드릴 건데요. 자, 기타 비용은 뭐냐면, 자, 마당차, 즉 회사 내에서 일을 하고 자기 차를 소유한 기준으로 갖고 신규로 입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마다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마당비라는 게 존재합니다. 좀 풀이해서 얘기 드리면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가를 들어갈 때 이미 장사가 잘 되는 곳에 들어가려면 그 권리를 구입해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금이라는 게 레미콘 회사에서도 존재합니다. 권리금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조 회비를 n분의 1로 나눠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권리금이 있고요. 그거는 대부분 소멸성입니다. 금액이 한 200~300만원 정도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올 때 못 받고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들어갈 때 기부 형태죠. 기부. 이미 상조 회원들이 거기 이제 비용을 납부한 거를 n분의 1에서 그 금액만큼, 들어간 금액만큼 n분의 1에서 납부를 하시고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진짜 권리금인데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일이 많다, 이런 회사들은 보통 1년 명균 평균으로 토탈 따지면 한 600만원에서 한 700만원 정도 사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회사에 들어가려면 권리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금액에 따라 좀 차등되는 부분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많고 업무의 난이도가 쉬우면 쉬울수록 그 금액이 비례적으로 커진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금액은 어떻게 되냐, 소멸성은 아니고요, 내가 나올 때 다른 사람이 TO 한 자리를 주면서 그 금액을 그 사람한테 바꾸려 하는 거거든요.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나가는 사람한테 그 금액을 주고 밀어내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 권리금의 형태이긴 하죠.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냥 상조회비를 엠보드 1로 가는 데가 있고, 진짜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또 상조회비가 좀 녹아내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리금이랑 상조회비랑 나눠서 총 금액은 한 1,500만원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작년에까지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이제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수급 제한 형태의 그 지입차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가려는 걸 미연에 좀 방지하고차 그런 방법, 그런 형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형태로 가져가는 이제 권리금 형태를 두 가지로 반반을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좀 틀립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 평균 운행 키로수가 2,000km를 넘지 못해요. 그래서 그만큼 가까운 현장이 좀 많기 때문에 현장의 난이도가 좀 쉽거든요. 평균적으로 왕복으로 10km 내외가 지금 현재는 대부분입니다. 왕복 기준이에요. 5km. 그 다음에 중간 거리 같은 경우에는 왕복으로 한 30km 정도에서 40km 내외, 양주에서 의정부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 멀리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관공서 현장 잡히면은 도봉동까지 갑니다. 도봉동까지 가고, 그 외에는 멀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레미콘 자체의 그 약품과 그 다음에 시멘트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굳거든요. 그런 양생이 되기 때문에 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 배차가 안 되고, 각 지역마다 지부나 회사들이 있어서 먼 거리 오다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진입이거든요. 처음에 입사하고 싶거나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방향성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자가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차로 할 것이냐, 초기 비용 말씀드렸고, 자, 일단 제가 추천하는 부분은 처음에 경험이 좀 부족하고 완전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요, 자가용에 입사를 지원을 하셔가지고 자가용을 최소 1년 정도를 타고 그다음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미콘 차량 구입해서 하시는 게 좋고, 나이가 젊으면 젊고 차량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실수록 새 차 구매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경정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 단위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새 차를 사서 오래 운영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좀 알아가는 형태로 가는 게 그래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덜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새 차를 구매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경력자분들은 제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너무 이 세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경력자분들은 중고차 구매는 뭐 미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주변에 아시는 지인이라든지 가족분들이라든지 친인척분 중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추천을 따라서 중고차를 구매해도 됩니다. 중고차 가격은 번호판 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캐피탈로 뽑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100%는 안 나옵니다. 보통 이제 무경력자일 경우에 중고차 할부 프로그램 시스템이 6.9%부터 이율이 시작하기 때문에 많게는 9.8%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클 거고, 그다음에 경정비 비용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억 원 내외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출고된 지 한 3에서 5년 정도 이내 차량을 구매해야지 그래도 덜 고장나고, 정비하거나 아니면 매뉴얼이 굉장히 좀 그래도 보편적으로 쉽게 구성되어 있고, 너무 옛날 차는 구매하시는 거는 저 솔직히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브레이크 방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유압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매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 있기 때문에 시내 수도권에서는 요즘에 구형차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DPF를 개조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행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들이 계속 환경법이 계속 개선되고 하다 보니까 여타 출력 저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리스크들이 많고 좀 소식이 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새 차를 신차로 출고해서 영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중고차를 구입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년 이내에 준신차급을 구매하시는 것이 좀 좋다고 좀 생각을 해요. 제가 비록 경험이 많으면 많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런 어떤 경험상 봤을 때 그 정도 내에서 구입하는 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조금 낫다고 좀 판단이 들어지고, 뭐 다가서는 사람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 이거는 개념적으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가용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사원서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데, 레미코는 1군 회사랑 중소기업 회사 이제 두 군데 크게 나눠지거든요. 1군은 저희처럼 뭐 S자 들어가는 이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자 들어가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U자 들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고, 그 다음에 R자 들어가는 회사, 이렇게 크게 우리가 딱 기업명을 봤을 때 저긴 좀 시멘트나 레미콘으로 유명한 회사다라고 딱 판단되는 그런 로고나 마크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채용 공고를 하거든요. 보통 홈페이지를 채용 공고하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인이나 이제 구인 사이트, 지역 사이트 이런 데에서 구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구직을 좀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자, 우리나라 대기업 1순위 라인업에서는 삼표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파란 색깔 마크가 하얀 색깔 마크 3표에, 그다음 차량 색깔은 하늘 색깔 비슷한 파란색이거든요. 그 이제 3표 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자가용 자동차 모집을 수시로 합니다. 지역마다 틀린데 보통 저희 경기 서북부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일산, 파주, 고양 여기 일대나 그 다음에 양주 여기 일대에서 구인구직을 좀 많이 해요. 거기 회사에 입사하기 때문에 월급은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대략 세금 제외하고는 250만원 정도 수령한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거기 플러스 수당이 있습니다. 목표 횟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당 당연히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OT 발생되면은 OT에 대한 수당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장 좀 멀리 가야 되는 경우 있으면 거기에 따른 또 추가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성수기랑 비수기 때랑 좀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성수기 때 같은 경우에는 OT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받아갈 수 있고, 추가적인 그 OT 외에도 추가 금액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게 레미콘 시스템이,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지만 아무튼 와보시면 추가 금액 용돈벌이 할 수 있는 구조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이런 걸 조금 사양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레미콘 여기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라 보니까 한 달 밥값 정도나 차비 정도는 충분히 진짜 뭐 운이 없지 않은 이상은 거의 무조건 한 번씩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3표 산업이라는 회사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인구직 내용을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역 경제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구직 사이트, 지역 경제 사이트 들어가서 구인 내용을 확인해 보신 후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연수는 운전자가 따로 있고 선탑자 따로 있고, 옆에 동승에서 2주 정도 2주 교육을 해주고, 2주 프로그램이 끝나면 내가 운전을 일주일간 하고 옆에 원래 선탑자이신 선임분이 타고 옆에서 또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3주간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지도를 받고 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습 기간이라고 하죠. 3주 동안 수습하고 그 다음에 본업에 투입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 가서도 같이 사수랑 부사수랑 거의 대부분 붙어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벽도 굉장히 낮습니다. 만 60세 이하 모집한다고 하고요. 대형 면허 있으시면 되고, 초보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나이가 너무 어리신 분들은 아마 보험료 때문에 만 30세 이상자들만 아마 뽑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